2019년 4월 25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KBS의 민낯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최근 KBS가 보도 지침이라든지 취재 활동과 관련을 해서 한쪽 이념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청와대와 여당의 홍위병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진원의 체크포인트에서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 김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밤 김제동에 김수근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함이 뭐냐면요,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왜 좋냐고 물어보자 그냥 좋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폐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김정은이 멋있어 보인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과연 국민들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의구심이 들 따름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만약에 이런 사람을 초청을 했더라면 이와 반대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초청해야 됐음이 분명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 종북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김정은, 지금 우리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주적임이 분명합니다. 그 주적의 수계임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을 방송에 출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쪽 면만 부각을 시킨다. 이거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옳은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마이클 브린이라는 전 서울 외신기자클럽 회장이 있습니다. 이 회장이 칼럼을 게시를 했죠. 관련된 내용은 세월호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어떠했냐면, 이 세월호 추모 공간이 꼭 광화문에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마이클 브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광화문에 그런 집회 현장이 있는 것이 과연 옳냐 옳지 않느냐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의견을 게시한 것이었죠. 칼럼을 인용해서 기사를 쓰자마자 이분께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KBS 기자가 말이죠.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 칼럼을 쓰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따져 묻듯이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너무나 웃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언론인이든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언론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왜 이런 글을 썼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 자체가 조선일보가 시켜서 글을 썼냐 하고 묻는 거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황색 저널리즘에 빠져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는요, 아주 비아냥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추모 공간이 광화문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순신 동상은 왜 그곳에 서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조선일보가 사주에서 그 글을 쓴 것처럼 몰아갔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지 참으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세월호 추모 공간이 지금 안산 화랑유원지 내에도 있고 경기도 교육청이 마련한 추모 교실이라는 곳에서도 이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추모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추모 공간이 꼭 광화문에 있어야 되냐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좌파 우파 진영을 넘어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느끼다시피 우리 서울 중심은 광화문이면 분명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도 광화문이죠. 그런데 광화문에 오면은 느끼는 게 무엇이냐, 또 서울시청 앞에 가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정치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집회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국인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슬픈 나라인가요? 하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브린 이분께서도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슬픈 나라처럼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광화문에 이런 추모의 공간을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보자 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와 관련을 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마치 폄훼하려고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부분이죠. 저는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자체가 어느 순간 진보 좌파의 점유물이 되었고, 진보 좌파 진영의 정치색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석기 석방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과연 우리 희생당했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그런 부분을 잡아줘야 될 것이 KBS라는 공영방송일 것인데, 마치 KBS도 세월호 사건 자체를 무슨 성역화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정치 논리 아니면은 보도 지침에 반영을 해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정확하게 짚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이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임 박보영 대법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박보영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전례 없이 전남 순천지원 여수시 법원에서 지금 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 판사가 된 것이죠. 이렇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과거사 판결, 어떤 판결이냐면요, 1950년에 경찰 불법 구금에 대한 소송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인민군에 부역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이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 또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면서 KBS 기자가 또다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따져 묻듯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보영 전 대법관의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취재를 하라고 있는 것이 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 KBS 기자가 박보영 전 대법관에게 접근할 당시에 추정 60분 관련된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랬나 봅니다. 근데 이유를 잘 들어보자면요, 박보영 전 대법관도 적폐 판사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접근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보영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임이 보이는 상황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또다시 적폐몰이를 하려고 한다면 이조차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분명히 자기만의 소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의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우호적인 판결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저 역시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보 좌파 진영의 법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관이 된 이상 그들의 판결에까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판사의 소신에 따라서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야 될 부분이지, 이런 식으로 이념의 잣대에 서가지고 박 전 대법관이 박 전 대통령 당시의 대법관이라고 해서 분명히 적폐 판결을 했을 것이다 하고 접근을 하는 순간에 이 법원에 대한 이념적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박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들어보자면요, 이 모든 판결에 있어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2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판사들에게도 다 물어봐야 될 부분인데,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만 집중 포화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고 국민 모두의 염원을 가지고 가야 되는 방송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면요, 저부터도 나서서 KBS의 수신료를 낼 수 없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KBS 기자들이 보여줬던 지금 일련의 이 과정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많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KBS의 보도국장이든 사장이든 지금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양승동 KBS 사장, 앞서서도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 따름입니다. 양승동 사장이 이끌어가는 방송 체제가 지금 KBS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셔서 댓글로든 전화로든 이 KBS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해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처럼 보수 일간지의 성향을 띠거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처럼 진보 일간지의 성격을 띠기 이전에 국민 모두의 열망과 염원을 가지고 가야 되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인지를 해주시고 지금과 같이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역할을 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2019년 4월 25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오늘은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KBS의 민낯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